이 종목은 대체 왜이고요? 오늘 시장에서 그나마 화제가 됐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주로 오늘은 실적 발표한 종목들을 선정을 해봤는데요. SDI 먼저 보겠습니다. 장 시작과 동시에 조금 전이었던가요? 실적이 나왔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뭐 시장 예상보다 더 잘 나왔어요. 시장 눈높이가 상당히 높았었고 잘 나올 것이란 건 알았죠. 근데 생각보다 더 잘 나왔던 거죠. 장중 물론 휘청임이 있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또 상승으로 전환한 모습이고요. 삼성 SDI 올 한 해 실적도 사상 최대 찍겠죠? 23만 2천 원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도 줄줄이 좋은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한지주 또 기업은행 좋은 실적 나왔고 우리은행이 아마 오늘 한 4시쯤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큰 손들의 양매수가 오늘 우리은행 쪽으로 좀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16,200원대 현재는 강보합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양매수가 유입되는 종목 한 가지 더 볼까요? 현대모비스가 그러합니다. 어제 현대차 실적 나왔었고 쇼크였고 기아차 오늘 실적 나왔는데 매 한 가지로 쇼크였고 물론 흑자 전환했지만 모비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근데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그 매력 때문일까요? 큰 손들이 좀 들어옵니다. 오늘 현대모비스 쪽으로는요. 3% 가까운 상승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18만 7,500원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요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5일째 약세 아니고요. 지금 이제 상승으로 반전해서요. 상승폭을 또 키웁니다. 출렁임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정말 사상 최고의 분기 실적을 내놨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 업황에 대한 부진한 그 이후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없는 가운데서 주가가 계속 밀렸는데 오늘 이렇게 또 반등을 줄 줄은 또 3.7%의 강세인데요. 이거 어떻게 볼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부품주들이 최근 들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AP 시스템을 봤는데요. 오늘은 파트론이 부각이 됩니다. 5% 넘는 급등으로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거는 기대감이 큽니다. 카메라 전략이 수정이 되면 파트론의 실적을 좀 끌어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요. 8,360원대에 놓여 있는데요. 이제는 진짜 달라질 수 있을까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내놓을 또 하나의 종목입니다. 호텔신라입니다. 분위기 오늘 주가 안 좋죠? 72,600원대까지 6% 가까운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적은 시장 컨센에 부합하는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일단은 예상이 되고요. 주가가 6월 고점 찍고 지금 반토막 정도 나 있는 상황이죠. 이거 어떻게 보면 될지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3% 넘는 급락으로 오늘 또 이렇게 또 밀려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665선, 코스피 2028선 어떻게 볼까요? 시장에 대한 진단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라임스택 정태근 팀장과 함께 시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시장에 대한 뷰 먼저 들어볼게요. 네. 자꾸 빠지니까 이거 진짜 저희는 무슨 말이라도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할 말도 이제는 없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때문이 아닌 이슈로 이렇게 자꾸만 지수가 빠지니까요. 평가를 어떻게 내리고 계십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유는 다 나왔어요. 근데 그 이슈가 얼마만큼 계속 영향을 줄까? 그게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부터는 대외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 대외 이슈로 해서 기술적으로 얼마만큼 빠질까에 대한 어떤 연구를 좀 해야 될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냐라는 부분을 현재 찾고 있는데 네. 지금은 과거 사례를 찾아보고 지금처럼 빠졌던 구간과 유사한 참고 사례를 찾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낫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대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악재에 대한 선반영 아니면 악재에 대한 해소. 이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시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저는 요즘에 장중에 종목별 등락 현황을 살핍니다. 왜 그 부분을 보냐면은 종목별 등락 현황 자체가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 한 4거래일 정도 보게 되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 특징이 하락 종목에서 1000종목이 넘습니다.
하락 종목에서 1,000종목 넘는다는 얘기 자체가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의 매도 심리가 그만큼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팔자가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리가 조금 잠잠해져야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조금은 추가 하락이 좀 제한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마 시장의 어떤 추가 하락 계속해서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루 정도 이틀 정도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 이제 바닥이구나라고 판단하게 되면은 오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조금 더 기다릴 자리인데 수급보다는 종목별 등락 현황을 살피게 되면서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안정을 찾아가는지 네. 그런 부분들 좀 먼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진짜 오늘 장 초반이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살짝의 그래도 막 추가 급락으로 장이 시작되지는 않았잖아요. 네. 살짝 이제 상승을 주면서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들어가니까 아 이제 어제가 바닥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진짜 잠깐 했었거든요. 그렇죠. 아 이내 그 잠깐의 기대가 그냥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바닥을 논하기는 아직 이른 거죠. 그렇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네. 그 끝자락의 신호가 좀 이렇게 올 것 같아요. 최근에 한 2% 정도 빠지는 건 상당히 좀 우습게 빠지고 있거든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변동성 확대 구간인데 아마 시장 지수가 한 연이틀 4% 넘게 그러니까 하루 당일 변동성입니다. 하루 당일 변동성이 4% 넘게 빠지는 그런 큰 변동성이 나오는 그 구간이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끝자락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가까운 예로 2015년 8월 달, 2010년 2월 달 같은 경우에 1800포인트에서 어떤 하락의 끝자리에서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100%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네, 네. 공통점을 봤을 때는 조금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이 바닥이었던 과거 경험치를 보게 된다라면은 아직까지도 조금 멀었다라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바짝 긴장을 네. 늦추지 않고 계속 바라봐야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뭐 나름 3분기 어닝 시즌이니까요.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업체들 위주로요. 네. 호텔신라 보겠습니다. 뭐 3분기 실적을 오늘 뭐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 막 기대가 엄청나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뭐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여건들도 또 있었고 네. 호텔신라에 대한 뭐 시각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아, 저는 호텔신라하고 신세계 같은 경우 상당히적으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종목 자체가. 무슨 얘기냐면은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5월 달까지 상당히 안정적으로 우상향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주가가 꺾이면서 좀 241선 지지받고 돌아섰을 것처럼 보였지만은 지금 하락으로 또 가버렸거든요. 와르르. 네. 그러니까 호텔신라였던 무게 중심이 5월 달 그리고 7월 달까지는 그래도 실적이었는데 이제는 무게 중심이 실적이 아니라 우려감으로 바뀐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호텔신라를 얘기하면서도 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를 얘기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호텔신라의 모멘텀은 중국입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게 된다라면은 호텔신라든지 신세계 같은 면세점 관련주들도 중국에 있어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보따리 상에 대한 규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일단은 앞으로 어쨌든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날 가능성이 조금은 줄어들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뭐 5월 달까지 그 주가 상승했던 이유가 어쨌든 중국 관광객에 대한 증가 모멘텀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꺾였기 때문에 실적은 잘 나오지만은 예상치에 부합을 하겠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부합을 하겠지만 앞으로의 어떤 전망은 좋지 않다. 뭐 이런 심리가 제가 보기에는 호텔신라의 발목을 좀 잡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을 저희가 종목마다 세 가지로 나눠서요. 좋아요. 혹은 뭐 글쎄요, 나빠요 이렇게 세 가지 네. 중에서 골라서 이제 도장을 하나씩 찍고 있거든요. 호텔신라에 대한 현재 판단에서 투자 의견은 좀 안 좋은 쪽으로 찍어볼까요? 나빠요. 나빠요까지? 예. 네, 네. 왜냐하면 호텔신라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보지 말자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점이 상당히 보수적인 예. 시각이시군요. 그게 일단 제가 그 8월 달, 9월 달 그 시점에 어쨌든 호텔신라의 모멘텀이 됐던 부분들이 실적도 있지만은 그 네. 실적과 플러스 알파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국의 관광객 모멘텀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멘텀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라면은 호텔신라하고 신세계가 과연 쉬울까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아니다라는 좀 결론을 내리다 보니까 간다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호텔신라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파트론을 한번 열어볼까요? 파트론 3분기 실적 잘 나왔고 수급도 괜찮아요. 네. 저 수급에서 좀 놀랐어요. 오늘 같은 시장에 왜 이런 종목을 이제 사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IT 부품 쪽에 관심을 둬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파트론을 오늘만 보게 되면은 네. 이게 상승한 이유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 네, 너무 힘든데 그래서 이 파트론이라는 종목 자체를 좀 길게 넓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파트론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2013년 이후부터 연간 영업이 계속해서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연간 영업이 110억 정도 기록을 한 이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으니까 작년 대비해서는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모멘텀들이 파트너의 주가의 어떤 하반경에서 확보시키는 것이 상승적으로 이끌지 못하고 있어요. 실제 차트 같은 경우에도 8,000원에서 12,000원 부분까지 어떤 박스권이 지속이 되다가 최근에 살짝 이탈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나마 그래도 외국인이 매수를 한 이유는 작년보다 나쁘지 않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시장에서 살 종목이 없다. 그렇다 보니까 많이 빠져 있고 그리고 네. 나쁘지 않은 상황에 있는 종목들을 고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파트론이 지목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파트론의 숙제는 이건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전에 그 지지 라인으로 형성되었었던 가격대가 8,500원입니다. 근데 지금 이탈하고 난 다음에 돌파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8,500원대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8,500원과 12,000원 구간의 박스권 진입이 여부가 제가 보기엔 관건인데 그 키는 제가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일 것 같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안 뭐 진짜 매번 돌아서면 IT 부품 주술 네. 날아가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네. 그 이후에 계속 밀렸었던 파트론입니다. 근데 지금은 또 이제 다른 시각으로 우리는 또 접근할 수밖에 없고 그럼 이제 투자 의견은 어떻게 네. 가져가야 할까요? 지금 시장에서 파트론 같이 지금 이렇게 좋게 움직인 종목이 있을까 싶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그만큼 대안으로서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을 봤을 때 좋아요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대안으로서의 네네. 성격으로 앞에 전제 조건을 좀 달고 파트론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상승 반전에서 한숨을 돌리게 되는 SK 하이닉스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SK 하이닉스 이건 바닥이 나왔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지수와 마찬가지로? 일단은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외국인의 매도가 집중이 되는 섹터가 IT 섹터거든요. 그러면 이 IT 섹터에 대한 매도가 집중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빼놓고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의 어떤 연결고리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하락을 한다. 네. 외국인이 대형주를 매도를 한다. 그런데 그 대형주의 매도가 집중되고 있는 부분들이 IT 섹터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섹터는 IT 섹터입니다. 그렇다면은 IT 섹터에 매수가 들어온다. 그럼 대형주가 상승을 한다. 시장 그러면 상승한다. 이런 연결고리를 봤을 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10월 달 들어와서는 일단 시장과 연결고리를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이 좀 돌아서주게 된다면 기술적 반등은 나오겠지만 이 하이닉스에 대한 전망은 제가 내린 것보다는 6월 달에 모건 스탠리가 이미 내린 것 같아요. 반도체 업황에 대한 고점, 3분기부터 고점에 대한 의견이 나왔는데 제가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예전에 삼성전자가 2013년 6월 달에 말레이시아계 증권사인가요? 거기서 스마트폰의 어떤 정점 얘기를 하게 되면 스마트폰 그 정점 얘기하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 상승이 끊겨버렸거든요. 근데 그 사례를 가져와 보게 된다라면은 모건 스탠리가 어쨌든 6월 달에 반도체 업황, 그러니까 특히 디램 업황이죠. 디램 업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다시 한번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시장이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은 나오겠지만 당분간 뭐 추세적인 상승으로 가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나라고 저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의 반등에 네. 크게 점수를 주기는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글쎄요, 나빠요 중에 고를까요? 나빠요 드려야 나빠요.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SK 하이닉스 앞으로도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럼 지금 좋아요 의견 주신 것이 파트론 뿐인데요. 네네. 이 종목 근데 물론 대안적인 성격이긴 네네.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당분간은 좀 한번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탑픽으로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제가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추천했었는데 그 종목도 네. 상당히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하루하루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힘들다 보니까 그 종목이 그래요? 추천하자마자 바로 하락으로 전환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어찌 본다라면은 파트너라는 종목을 좀 탑픽으로 좀 제시를 해보고 싶은데 하루 이틀 한 최대 보더라도 한 3일 정도 네. 볼 수 있는 단기 종목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이 부분을 좀 추세적으로 가져간다? 이 부분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굳이 꽂자면 그것인데 네네. 굳이 꼽지 않을게요, 그러면. 예, 뭐 일단은 이제 뭐 현재 상황에서의 어느 정도의 좋아요 이 정도만 이해를 하겠습니다. 3시 28분 향해 가고 있고요. 금요일장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안신 앵커 만나러 가겠습니다.
공모지수가 약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에 달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한때 2010선 붕괴됐고요. 2008선까지 터치하면서 간담을 서늘하게 했는데요. 마감 근처에서는 일부 낙폭을 만회하면서 1.7%가량 하락하면서 2028선에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의 낙폭이 더 큽니다. 전문가들이 심리적인 지지선으로 제시했던 680선 이탈했고 670선마저 이탈하면서 662선까지 쭉 내려와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시원치 않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장중 연중 최저치를 찍었지만 회복의 시도가 엿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 3.71%까지 다시 한번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67,100원에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장 초반 44,400원까지 내려왔는데요.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41,000원대에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표정이 더 어두워 보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엿보이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4.86%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MSD사와 개발 중단 및 계약 해지 리스크에 다시 한번 출렁이면서 4.86%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시면 하락하는 종목이 눈에 띄는 가운데 신라진이 7%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72,200원 수준으로 다시 내려왔고요. HLB 2.59% 조정세. 하지만 포스코캠텍은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네요. 1.5% 상승하면서 7만 원 수준에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가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10월 26일)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3천 간다던 코스피. 하지만 코스닥과 동반으로 연중 최저치를 계속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2008선까지 주저앉았지만 그것 대비는 만회하면서 2027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이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어두워 보이네요. 3.39% 하락하면서 663선까지 다시 한번 또 내려왔습니다. 자, 수급 보도록 하죠.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 스탠스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1,960억 원을 매도했고요. 7거래일 연속 내리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쪽에서 급격하게 스탠스가 바뀌었습니다.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553억 원을 담았고요. 개인은 이날만큼은 또 시장에 돌아오면서 1,289억 원을 담았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의 사자가 있었습니다. 583억 원을 샀습니다. 외국인 마찬가지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638억 원을 팔았고요. 기관도 매도 물량을 다소 그친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14억 원의 매도 우위로 기록이 됐습니다. 자, 어닝 시즌이 피크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기아차가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었죠. 3분기 영업이익이 1,173억 원, 흑자 전환을 했지만 기대치에 못 미쳤다라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장중 출렁임이 상당했고 마감 근처에서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고개를 더 틀면서 0.15% 오름세 27,850원, 3.15% 오름세로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SO일 준비돼 있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2.9%나 하락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투자 심리를 좀처럼 잡기 힘들었고 4.21% 하락하면서 12만 5천 원 선에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마감 분위기도 함께 돌아봤습니다.